자, 이쯤에서 새로운 개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어려운 터널길은 잘 뚫고 들어왔어요. 일단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자, 보고 제가 어차피 시간 드릴 거니까, 자, 상황을 하나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대요. 게임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게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게임에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사람? 실제로 있잖아요. 캐릭터라는 개념. 그죠? 그래서 그 한 명의 사람은 나이, 뭐 네임, 홈타운, 뭐 페이보릿 푸드, 뭐 음식, 뭐 좋아하는 음식, 그러니까 나이, 이름, 고향, 좋아하는 음식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의 게임의 사람은 딱 보니까 지금 두 명이죠. 그렇죠? 두 명이잖아요. 그러면 사람 정보가 지금 4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introduce랑 talk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는 뭐예요? 자기 소개해주는 함수고, 그러니까 자기 소개해주는 함수한테 지금 한 사람의 정보를 4개를 지금 다 넘긴 상태예요. 그쵸? 그 다음 토크는 뭐예요? 얘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건데 얘도 사람에 대한 정보를 지금 다 넘겨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어떤 함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있는데 나는 이 일을 수행하려면 한 사람의 정보가 이런 식으로 필요하다. 근데 한 사람의 정보가 지금 4개이기 때문에 4개를 이런 식으로 다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구조체를 쓰면 지금 좋은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구조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람에 대한 정보를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사람의 공격력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사람의 공격력이 있다 해볼게요. 공격력이 실제로 뭐 게임 보면 어택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포인트? 얘는 얼마나 할까요? 한 70 정도로 할게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가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변수로 하면 될 거. 왜 구조체를 만드는지 아직 구조체를 안 배웠기 때문에 구조체가 뭔지 모르겠지만 구조체를 왜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예전에 제가 제 수업 자바 수업 들었던 분이라면 객체 설명할 때 아마 설명을 들었을 텐데, 자, 요거는 제가 뭐 파이썬 때도 설명드리고 뭐 C 언어 때도 설명드리고 다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여기 이제 항구가 있어요. 항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바다가 있어요. 이렇게 배도 그려볼까요? 배도 있어요. 아니 그냥 대충 그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 항구에 제가 재배한 딸기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한 몇 상자 할까요? 한 8상자만 할까요? 8상자? 자, 그러면 8상자가 있다 할게요. 그러면 하나는 중국, 미국, 싱가포르 뭐 각각 세계 각지로 보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세계 각지로 보내야 되는 요 딸기 상자를 이렇게 지금 묶어놨으면 이건 좋은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래. 세계 각지로 지금 딸기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뭐 해놓은 거예요? 묶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당연히 이걸 작업하는 작업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도대체 세계 각지로 보내야 되는데 이걸 왜 이걸 판매하려는 사람, 보내려는 사람은 왜 이걸 도대체 묶어놓은 거야? 하면서 굉장히 욕을 하겠죠. 그런데 자, 이 빨간 이거래요. 이 이제 딸기 박스를 세계 각지로 보내는 게 아니라 뭐랄까요? 그래, 미국이라 합시다. 미국의 어떤 사람한테 보내야 된대요. 한 명한테.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변수가 낱개로 풀어져 있으면 이게 지금 총 8개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화물선에 옮긴다 했을 때 몇 번 옮겨야죠? 당연히 8번 옮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8번 옮기고 끝나나요? 아니죠. 화물선이 도착을 해요. 현재 본토로 도착했어요. 그러면 또 내리는데 몇 번 내려요? 8번 내리겠죠? 당연히 8번 내리고 끝나나요? 아니죠. 또 화물선에 내려서 그 다음에 트레일러가 오면 트레일러에 또 실잖아요. 그리고 트레일러가 어디까지 끌고 가요? 중간 집화장이라는 걸 가잖아요, 실제로. 그쵸? 중간 집화장 가서 또 거기서 어느 지역으로 할 걸 또 이제 8번 내리고 8번 싣고, 우리 택배기사가 도착해서 또 어떻게 해요? 8번 내린 다음에 8번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죠.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묶어주는 기술이 있다면 이거는 여러분들 몇 배 편한 거예요? 사실 2배 수준이 아니라 굉장하게 편한 거예요. 굉장히 몇백 배 편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묶어주는 기술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구조체입니다. 구조체.
자, 지금 여기가 D강의장이죠. D강의장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D강의장에서 그래 우리 사무실이 여기 지금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무실로 계란을 옮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계란을 옮기는데 이 계란이 보통 트레이에 30알이 담아 있잖아요. 30알. 그죠? 한 판에 30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만약 이 계란들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낱개로 풀어져 있다 했을 때 계란을 내가 하나밖에 못 집어요. 그러니까 이 계란이 아주 조심스러워서 하나밖에 못 집는 다음에 당연히 얘를 몇 번 나를 수밖에 없다? 30번씩 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런데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이 계란을 담을 수 있는 트레이라는 게 존재한 거예요, 실제로. 왜냐면 얘만 가지고 옮기면 한 번에 옮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옮기는 게 굉장히 편해지겠죠.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뭐 손님을 초청했어요. 집에 손님을 초청했는데 뭐 밥이 있고 뭐 국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다 해볼게요. 반찬이 3접시가 있어요. 그러면 손님이 20명이 왔으면 이런 식으로 몇 개를 세팅해야 된다? 당연히 20명이니까 한 사람당 하나씩 해야 되니까 20개 세팅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주방으로 옮겼다가 막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일일이 다 옮기려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 접시 3개를 담을 수 있는 식판이 이런 식으로 등장했어요. 식판이 이렇게 등장했어요. 그러면 자, 식판이 등장하면 뭐가 편해요? 당연히 옮기는 게 편하겠죠. 여러분 쟁반이 왜 있어요? 당연히 옮기는 거 편하게 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런 게 없으면, 만약에 이 식판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사람의 20명일 때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나중에 100명, 1000명일 때 한 사람은 뭐 밥을 2개 받고 한 사람은 뭐 국을 3개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잘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수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요런 식판이 있으면 뭐예요? 아예 그런 사건조차 일어날 수 없도록 아예 차단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옮길 때도 굉장히 편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좀 극단적인 예지만 옆에 맘에 안 드는 사람이 앉았어요. 정말 싫어요. 꼴보기도 싫은데 옆에 앉을 수밖에 없대요. 근데 자, 여러분들이 식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일일이 하나씩 들고 일어서려 해봐요.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래서 있는 거예요. 요 식판. 자, 그래서 우리가 구조체를 만들어 볼 건데, 자, 어떻게 만들 거냐? 자, 보세요. 여기다가 스트럭트라는 게 있습니다. 스트럭트 펄슨.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요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즉 식판을 하나 정의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니까 지금 사람은 몇 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 4개죠? 그죠? 4개로 지금 이루어져 있잖아요. 요 어택은 지울게요. 4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복사해서. 이거 지우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person 1이라고 이런 식으로 붙여주는 게 지금 의미가 있는 걸까요? 어차피 얘는 age만 써서 사람의 나이라는 걸 문맥적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런 식으로 붙여줄 필요가 없다. 얘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식판을 만든 거예요? 안 만든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 그러니까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걸 사람이라 했을 때 우리는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의 설계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식판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설계도를 만든 거지 식판을 하나 정의를 한 게 아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식판을 하나 정의하는 행위가 바로 뭐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사람 한 명 만든 거예요. 얘는 사람 설계도인 거고, 다시,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인 거고, 이게 지금 건물 하나 올린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AI 로봇이라 합시다. 부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봇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고, 이게 로봇 하나 만든 거예요. 실제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붙은 스트럭트 펄슨 요 녀석 있죠? 요걸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트, 뭐 캐릭터, 데이터 타입 붙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4바이트짜리 이제 변수인 것처럼 얘는 뭐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int p1 하면 그냥 p1에 정수가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하면 뭐다? 아 사람이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식판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식판 하나에 음식 몇 개 담을 수 있다? 4개 담을 수 있는 거예요. 4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낱개로 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담을 수 있다? p1 점 이런 식으로.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P1 안에는 지금 변수 4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들 큰 차이를 못 느낄 겁니다. 제가 사람 하나만 더 해볼게요. P2 얘도 P2 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랑 어쨌든 한 묶음인 거죠. 한 묶음. 그죠? 얘는 어쨌든 P1에 관련된 데이터, 얘는 P2에 속한 데이터. 이 상태에서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인트로듀스가 원하는 건 뭐예요? P1의 사람에 대한 정보죠. 그죠? 그러니까 P1 사람에 대한 정보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자, 보세요. P1.ag 뭐 P1.name P1.hometown 자 이렇게 하면 확실히 코드가 줄었죠. 근데 사실 이렇게 안 넘기고 뭐나만 넘기면 된다? 그냥 P1만 넘기면 끝이에요. 사실 그냥 P1 자체를 한 번에 넘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이 5만 장이 있다 해볼게요.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찍은 사진이 굉장히 많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 그거를 폴더 하나에 담다 해볼게요. 사진을. 그러면 사진이 당연히 폴더 하나에 엄청나게 많겠죠. 이 상태에서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야 2022년에 봄에 찍은 사진 좀 줘봐 라고 하면 폴더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특정 사진 선택 해가지고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해가지고 보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애초에 폴더 안에 구역별로 정해져 있다고 하면 뭐 내가 봄에 찍은 사진, 뭐 여름에 찍은 사진, 그 다음에 뭐 가을에 찍은 사진 이런 식으로 정해놨다면 자 요 2022년에 봄에 찍은 사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요거 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 굳이 우리가 뭐 클릭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내가 번거롭게 하지 않고 요거 그냥 딱 집어서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우리가 폴더 하나를 지금 만들고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은 거예요. 아시겠나요? 얘를 참고로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1이라는 폴더 파일을 4개 넣을 수 있는. 그럼 누군가 첫 번째 사람 정보 달래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 정보를 이런 식으로 넘겨주면 되는 거고, 왜냐면 P1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그냥 P1 주면 되는 거예요. P1. 얘는 P2죠. P2 주면 되는 거고, 얘도 P2. 자, 이렇게 주면 사실 끝나요. 자 이제 여기서도 낱개로 받지 않고 뭐다? 참고로 이거 지금 메서드 밑에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는데, 그래 일단 이거 하고 설명드릴게요. 자 얘도 어떻게? struct person p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p.name, p.age, p.hometown 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p.age, p.name, p.hometown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자 나중에 자바 혹시 배우시는 분들은 자바 객체 배울 때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구조체가 자바 객체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조체에서 파생된 개념이 객체다 정도. 또 완전 똑같은 건 아닌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여기 함수를 지금 위에다가도 이렇게 선언했죠. 그렇죠? 위에다가도 선언하고 밑에다가도 선언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일종의 예고편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수를 밑에다가 이렇게 썼으면 프로그램을 위에서 아래대로 읽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면 요게 일종의 예고편 같은 거예요. 야 밑에 요런 함수 있을 거니까 일단 나는 요게 있을 거라는 거 예고만 해줄게. 라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P1이라 있나? P죠? 그래서 함수를 밑에다가 써도 상관없는데 위에다가 예고편 정도는 써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구조체를 먼저 정의를 하고 얘를 이제 정의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체가
맨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얘 왜 했어요? 이 녀석 얘는 폴더가 아니에요. 폴더에 대한 설계도예요. 약간 식판 설계도. 얘 자체가 식판이 아니고 얘는 뭐예요? 얘가 진짜 폴더를 만든 행위. 그 다음에 메인 안에 폴더 지금 몇 개? 하나, 두 개 있는 거죠. 폴더 안에는 각각의 정의된 위치에다가 파일을 이런 식으로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폴더 몇 개? 하나, 두 개. 그러니까 P1에는 P1의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고 P2에는 P2의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고, 그래서 누군가 사람 1의 정보 달라면 이렇게만 넘겨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낱개로 받다가 폴더로 받는 방식으로 지금 바꾼 거죠. 이게 뭐다? 구조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잘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체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